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대입논술, 오늘 같은 경우는 대입논술을 이제 관심이 증가했고, 또 문의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대입논술 지원 학교를 선정할 때에,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뭘 먼저 고려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한 이제 학생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대입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보는 목적 자체가 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로 수능 이제 수능 점수가 불확실하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제 실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몇 점이 나올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시를 준비하느냐, 수시를 준비하느냐, 이거 이제 고민을 할 시기예요. 항상 대입 논술을 고려하기 전에는 이걸 고려를 하죠. 고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내 성적 대비 좋은 학교를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은 내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 성적보다는 조금 높은 대학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대입 논술을 준비하거나 고려를 하거나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제 논술을 쓴다 혹은 쓰지 않는다, 쓰지 않으면 이제 정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적 관리를 통해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포함되니 이게 이제 지금을 뭔가 이제 개선하기는 어렵고 수능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남 이제 논술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 논술의 이제 지원 학교가 파생이 되겠죠. 이게 이제 9월 첫 주에 이제 실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일정이에요. 이제 6월 모평도 끝났고 이제 9월 평가를 이제 보고 나면 급하게 준비하는 사람들, 혹은 9평은 이제 내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이제 방학에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논술 준비를 좀 해보자, 어떻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작년에 문의 줬던 친구도 6월 정도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되게 보편적인 얘기인데요. 한국 대학의 순위를 보면 1위부터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대학 순위를 봤을 때 이제 상위에 있는 대학이 있고 중위 대학, 하위 대학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대학 순위를 봤을 때 그러면은 보통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내 지원 학교가 나오는 경우, 나는 이 구간보다는 나는 현실적으로 이 구간이 나한테는 적절할 거다 라고 해서 여기에 또 지원 학교가 나오는 경우, 또 나는 저기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다시 지원 학교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죠. 보통은 이게 되게 보편적이에요. 작년에 이제 삼수했던 친구가 이제 점점 내려온 거죠, 이렇게. 근데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지원 학교가 1에서 6논술을 했지만 이 학교만큼은 내가 빼고 싶지 않아요. 자, 이렇게 두 개, 상위 학교, 그리고 이 두 개, 노란 구간에서 두 개, 중위권 학교,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합격하면은 적어도 난 다닐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를 하위권 학교로 편성해서 6논술을 만드는 거죠. 대부분 6논술을 포기하거나 이제 결과가 좋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편성 분포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원하는 학교의 기준으로 반영해 보면, 이 학교의 지원 기준은 뭐예요? 대학의 순위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형태예요. 지원 형태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추가해 볼까요?
수능 최저라고 하는 기준이 반영되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은 나의 3월 평가의 수능 점수 최저 등급, 그리고 6평에서 나왔던 최저 등급을 반영하잖아요. 그럼 이 학교가 달라지죠. 내가 6논술을 했을 때 이 학교들이 달라질 거예요. 이 중에서 나는 이 학교는 맞추기 어려우니까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기준의 변화에 따라서 수능 최저 등급,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능 최저 점수로 기준을 바꾸면 또 달라지죠, 학교가. 자, 근데 여기에서요, 선생님이 같이 공부해서 대학의 논술로 가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좀 복수 합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지향하거나 반영하는 기준은 대학의 순위도 아니며 수능 최저 순위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향하는 논술 지원 학교의 선정 기준은 본인에게 부합하는 학교가 뭐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을 통해서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이것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에 맞추는 기준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한 학교가 어떤 문제 유형을 지향하고 있느냐예요. 자, 여기에서 기준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럼 지원하는 학교도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논술 유형은 굉장히 많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학교의 어떤 문제 특성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료를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자료 해석형 문제를 지향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제시문이 나왔을 때 제시문의 비교, 분석을 요구하는 유형의 학교도 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이 학교는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그리고 해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언어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 그러니까 논리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본인의 의견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료 해석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유추를 강조하는 학교도 있어요. 유추 역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번에서 확장된 개념이긴 한데 이 4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읽고 나서 해석한 이후에 이거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걸 통해서 도출되는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의 과정이 좀 달라요. 여기에서 여기 구간은 해석, 이해예요. 여기 중간의 구간은 사고력이에요. 도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성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한 학교도 있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학교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압축형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죠. 압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썼을 때는 대략 1000자 정도가 나오지만 이것을 정말 꼭 써야 되는 단어 몇 가지를 도출해서 그 단어를 바탕으로 짧게 쓰는 문제를 지향하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문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그 문장의 기능은 잘 수행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는 2, 4번 그리고 1번, 3, 5번 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3, 5, 2, 4, 1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는 논술 문제가 이런 유형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돌아가 볼까요? 내가 상이 두 개,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6논술을 쓰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것을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보니까 1, 2, 3, 4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4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6논술을 쓰고 있지만 유형 자체가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자, 4개의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면 꼭 하나처럼 보이지만 체육이라고 했을 때 수영, 달리기, 역도, 유도, 자, 이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효율성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유형의 문제들을 일단 이 친구한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시작했던 게 5월 달이었고요. 6월부터 편성돼 가지고 6, 7, 8, 9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10월 달 이후에는 사실은 수업은 사실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실제 문제를 시험에 가서 풀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니까 11월 달에 뭔가 논술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보면 안 되고요. 11월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내가 정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10월까지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짧은 기간 안에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유형별로 자 1, 2, 3, 4, 5번 유형의 문제를 다 일단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5가지 유형의 문제를 다 제공을 해봤을 때 누가 됐든 간에 고등학교 3학년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정도라면 적어도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1, 2번 유형은 잘하는데 3, 4, 5번은 잘 못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학생은 자 본인이 잘하는 게 나왔잖아요. 이 유형별 문제에서 본인의 강점이 1순위, 2순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유형을 A 유형의 문제를 가장 이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출되는 결과가 좋았고 2순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B 유형도 우리가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A 유형과 B 유형에서 파생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 B, C, D 학교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학교에 이제 여기에서 이걸 반영해 보는 거죠. 학교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수능 최저라든지. 자, 그러면 A, B, C, D 학교였지만 학교 위상으로 보면 1,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에서 안심으로 갈 수 있는 게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1,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가장 내가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학교는 C 학교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의 위상은 떨어지지만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으니까 이 학교도 포함시키는 거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A 학교는 지금 현재 위상으로 봤을 때나 수능 최저의 그 맞출 확률도 낮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제외시키고 이렇게 세 학교가 메인 학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원하는 꼭 지원해야 되는 학교 3개를 먼저 선출을 하고, 자, 이 이후 4, 5, 6 지원은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히 이 학교는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포함시키는 거죠. 따라서
작년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포함을 시켰어요. 이 학생이. 선생님, 내가 이 학교는 그래도 좀 선호하는 학교다. 물론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나는 이 학교는 좀 봐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4논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5, 6 논술은 좀 유형이 다르더라도 그냥 뭐 예행 연습이다 라고 해서 수능 전에 논술로 하나를 넣고 수능 저 뒤에, 그러니까 수능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도 좀 최대한의 그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를 이렇게 넣은 거죠. 수능 전 하나, 수능 이후에 하나. 자, 그리고 이 4개 학교가 메인 학교였던 거예요. 이 학생은 6논술을 쓰긴 썼지만 이건 당연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준비한 학교가 아니니까 안 됐고요. 그리고 이 학교 4개 중에서 3개를 합격했거든요. 따라서 선생님이 지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왔는데, 이것은 이런 방식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이 대학의 순위도 중요하고요,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이 높은 학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의 리스크가 최소한에 감소할 수 있는 그 학교를 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는 이유는 합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선생님한테 문의를 준 학생들의 유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은 문해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해석이라든지 이걸 응용하는 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석은 굉장히 잘하지만 문해력이 떨어지는 애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어법이 틀리는 애도 있으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문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사고력은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지 못했으나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소양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소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양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중반부에 있잖아요. 7월 정도면 뭐 재수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수능에 올인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시기이고, 그리고 재학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방학 기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6평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촉박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러면 만일에 내가 10월, 11월, 12월에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럼 11월에 시험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만일에 논술을 본다면 내가 없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양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그걸로 시험을 보는 것을 비교했을 때는 갖고 있는 소양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강사들과 그리고 이제 그 논술을 지향하는 이제 선생님들마다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가치관이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업무관은 이 학생이 실질적으로 합격시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이제 그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소양과 가장 적합한 학교의 문제는 무엇인지, 학교 홈페이지 보면 지금 다 논술 문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답안지를 써서 이 내가 쓴 답안지가 가장 이 학교가 가장 잘 도출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이 학교의 문제만큼은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 권유하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가고 싶고 부모님도 찬성하고 그리고 나도 잘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본인이 먼저 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삼수나 사수 하는 친구들과 같이 논술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도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논술을 지원하는 것이. 부모님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가장
이제 합격률이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작년에 그 재수생이 합격한 사례를 바탕으로 3복수 합격을 했는데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한 유형이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유형의 학교가 이 학생한테 또 맞았고, 다행히 이 학생이 해준 것은 또 수능 채도도 잘 맞췄고, 이걸 바탕으로 준비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 논술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